없는 분들은 지금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견디면은 이게 나중에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지금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걸 하나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피의 전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금년의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23% 중반까지 왔습니다. 그거에 비교해서 삼성전자는 무려 50% 초반대고요. SK 하이닉스는 90%가 넘어갑니다. 26년입니다. 내년에 있어서도 SK 하이닉스는 60% 그리고 삼성전자는 40%대를 보일 거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평균 대비해 가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것 말고 딴 데 굳이 뭐 그렇게 돈도 못 버는데 비싼데 돈을 넣을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좀 많이 덜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으나 그러면 딴 섹터를 보셔라. 여기만큼 돈 버는 데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데 있는 게 훨씬 공격적이면서도 훨씬 방어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 비중은 무조건 50% 이상은 넣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회사의 시총 비중이 일단 50%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익은 그럼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 거냐라고 보면 금년에 코스피의 무려 67% 그리고 내년에 무려 70%를 이 두 회사가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는 회사의 비중을 줄여야 되겠습니까? 주가가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뭐 50% 정도는 최소한 이제 넣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반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물산이나 SK스퀘어까지 포함하면 더 이제 55%까지도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최근에는 뭐죠? 이렇게 말랑말랑한 소프트웨어 AI 쪽에서 앞으로는 피지컬 AI 진짜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AI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이제 펼쳐질 텐데 피지컬 AI에 있어서는 어디죠?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 회사까지 또 한 5% 비중은 충분히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시총 상위에 있는 이런 회사들을 거의 한 60% 정도는 채워놓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뭐 소부장이 됐든 뭐 조방원이 됐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좋으니까 증권주 같은 것도 여러분들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한 20% 정도로 조방원이나 증권주 이렇게 넣으셔도 좋고 나머지 20% 정도는 저는 현금 같은 거를 좀 가지고 계시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량주를 중심으로 조금 넣었다가 아니면 주가가 많이 과열됐다 그러면 조금 줄였다가 하는 융통성 있는 그런 전략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반도체 부분을 줄이고 싶지만은 그래도 이익의 67에서 70% 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꿋꿋하게 견디면은 이게 나중에 효자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세는 지금 뭐 실적 장세가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죠. 그 두 가지로 저는 이제 이게 사이클을 좀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실적으로 보는 사이클로 봤을 때 이게 26년에도 뭐 삼성전자는 한 뭐 650% 이상 전년 대비 늘어나는 이런 이제 사이클이 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400% 정도는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년은 어떨 거냐라고 봤을 때는 내년에도 삼성전자는 한 26% 정도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한 35% 정도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26년에 급격히 늘어났지만 27년에 가서는 20% 중반대에서 30% 중반대로 이렇게 속도는 이제 좀 늦어지는 이런 사이클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28년에 가서는 지금 시장에서 내보내고 있는 컨센서스 수치로만 보면 28년에는 27년 대비 거의 평평하게 옆으로 누울 거다.
거다라는 지금 숫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분기 단위로 볼 거냐 연간으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벌써 26년 하반기 27년 가면은 우리가 26년에 체감했던 그런 속도감은 없을 거다. 좀 이제 많이 속도감이 좀 내려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적으로 또 이제 이 사이클을 볼 때는 이 주가가 올라가는 기울기, 이익이 올라가는 기울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5년도에서 26년도 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이렇게 즐기듯이 26년에서 7년 이렇게 넘어가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27년에서 8년 가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무작정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면 다 돈 벌고 엄청나게 지금 이제 떼부자 되고 있어 무조건 넣으면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이제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7년에도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가는 항상 또 그 이익하고 견뎌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험하고도 견뎌봐야 되는 건데 25년에서 26년 같이 뭐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26년부터 7년 그리고 7년에서 8년 가면 갈수록 조금 까다로운 그런 장세가 이어질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AI 붐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적으로 시설 투자 금액을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뭐 내년에 1조 달러까지도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이제 그 캐펙스 계획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온전히 우리는 다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시설 투자의 사이클은 유지될 거다라는 게 이제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 투톱의 주가가 너무 급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 압박이 나오고 있는 게 좀 있고요. 두 번째는 특히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물량을 덜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고 일어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들이 원하고 관리하는 그 수준보다 계속 비중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뭐 잔디 깎는 형식으로 계속 깎아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 투톱이 시총 비중의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디를 깎다 보니 너무 급하게 많이 깎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끔씩 이제 하게 될 정도로 급하게 많이 팔았습니다. 벌써 연초 대비해서 외국인들은 거의 90조 원 가까이 우리 시장을 팔았는데 거기에 90% 이상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많이 팔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돼 있고 그게 사이클이 27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유지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27년 하반기부터는 좀 이제 느그러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급하게 올라갈 때는 항상 기술적인 조정도 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볼 때는 아주 주가 기대 수익률이 엄청 높았던 이제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제 8,000을 넘어선 상황에서는 작년에 봤던 그런 기대 수익률은 아니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그 기대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마이너스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기대 수준이 그때는 뭐 높이 이제 볼 수도 있던 상황인데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왜? SK하이닉스를 보세요. 이미 주가가 10배 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5만 원 하던 게 벌써 이렇게 주가가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주가 기대 수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금을 할 거냐? 채권을 살 거냐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여전히 주식시장이 매력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할 거냐 한국 시장을 할 거냐 할 때는 저는 항상 돌아오라 한국 시장으로 뭐 여러분들 국장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돌아오라 국장으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죠? 주식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PER의 역수로 우리가 따지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퍼센트가 있고 그거를 채권 수익률이라고 견져 봤을 때 아직도 우리는 그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반면에 미국 시장은 그렇게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왜? 최근에 미국 10년의 국채 수익률은요 무려 4.6%까지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이 정도 오면은 국채를 하는 거나 주식을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그 미국 국채 수익률 시장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이익 성장이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26년에 코스피가 무려 200%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고 내년에 있어서도 무려 25% 이상은 늘어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률이 좋고
ROE도 좋은데 우리가 굳이 주식을 안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한꺼번에 왕창 이렇게 몰아넣는 거는 위험할 수 있으니 조정받을 때 분할해서 그리고 꾸준히 하는 이런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인 거죠. SK 스퀘어는 이제 중간 지주사죠.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한 20% 들고 있는 중간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라고 하면 뭐죠? 가지고 있는 이제 순자산 가치를 우리가 NAV라고 하는데요. 그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항상 할인 받죠. 지금 현재 한 45% 정도 이게 할인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SK 스퀘어 주가도 올라가죠. 그런데 할인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할인 정도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습니다만 훨씬 SK 주가보다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런데 SK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할인 그 정도 때문에 더 빨리 내려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그거 이외에도 뭐 AI 관련돼서 투자들을 이제 중간 지주사로서 많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이런 이제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한 바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것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지주사로서 AI에 관련되는 투자에서 또 이제 올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패키징된 이제 주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지주사들이 이제 크게 이제 부각되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만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쭉 올라가고 삼성전자의 시총의 거의 한 80%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턱밑까지 쫓아갔죠. 그러니까 SK 스퀘어의 시총 상위 지금 3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올라와 있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SK 스퀘어는 어떻게 될 거냐? SK 하이닉스와 운명은 같이 할 거다. 다만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더 빨리 내려가는 그 이제 속성에서는 크게 변함은 없을 거다. 그런데 아직 27년 상반기까지 AI 부음 그리고 AI 관련되는 주가가 좋다고 보면은 SK 스퀘어 또한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SK 스퀘어는 하나의 프락시 대체 투자안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관이나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아는데 단일 종목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10% 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이닉스를 10% 채워놓고 나면 더 못 사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럼 뭘 사야 되죠? 여기 있는 이제 대체 투자를 할 수 있는 SK 스퀘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SK 스퀘어 외국인 지분율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뭐죠? 품기주 대열로 이미 들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사도 기관들이 조금만 사도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SK 하이닉스보다 민감도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SK 스퀘어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에 나와 있는 컨센서스죠.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추정치만을 가지고 본다면은 아직 삼성전자를 따라잡기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지금 이제 차이가 한 20% 안쪽으로 지금 차이가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뭐 이제 삼성전자의 시총을 따라잡고 넘어갈 거다, 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 제 생각과 달리 27년에도 28년에도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HBM의 가격 상승 사이클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그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삼성전자 메모리 이외에 비메모리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적자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밸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금년 하반기 내년 가면서 흑자 전환으로 돈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돼 있고 최근에 TSMC에서 고객들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고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밸류를 못 받았던 비메모리까지 이제 밸류를 쳐준다고 하면은 당분간은 지금 현재의 이 정도 차이는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시총이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일반 대중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시장에서 오래 있던 이제 사람으로서 제가 숫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시총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육박하는 그 이제 근접 거리가 더 이제 좁혀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좁혀진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아주 이제 그 클라이맥스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가는 언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올라가면 갈수록 조금 더 리스크도 이제 같이 따지면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PBR이라는 주당 장부 가치 대비해서 이제 보는 이제 하나 방법론이 있고요. 하나는 PER이라고 해서 이익 대비 그럼 주가는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보는 게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PBR로 많이 봤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모든 리포트들의 상당 부분도 PBR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해서 지금 목표 주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익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주가 재평가를 바라는 마음에 PER이라는 척도를 들이대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제가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는 이런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살아있는 한 뭐 PBR로 보나 PER로 보나 주가는 아직도 상방에 여력은 좀 남아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뭐 많이 참여하셨던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종가 나올 때까지 시장이 끝날 때까지 보면 서서히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두 배로 더 이제 그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맞으면 두 배로 이익이 올 수 있지만 생각이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은 두 배로 얻어맞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ETF를 뭐 이게 단일 종목 ETF는 한 종목의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왔다 갔다를 하기 때문에 장기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뭐 이틀이고 3일이고 이렇게 단기로 보유해야지 이게 뭐 장기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변동이 크면 클수록 뭐가 있죠? 음의 복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옆으로 가만히만 있어도 계속 변동하면서 종가가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결국은 슬금슬금 마이너스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잠번치에 장사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장기 상품이냐 단기로 뭐 투자하는 거냐 볼 때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장서서 달리고 있는 유일무이하다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LG이노텍 또한 마찬가지다. 뭐 또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유리기판에 관련되는 이제 기대감 또한 상당히 지금 빌트인돼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거에 이제 잣대로 보면 높아 보이죠. 그러나 앞으로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미래를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증권사들이 이제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한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모르지만 만약에 시장이 크게 열리는 뭐 2배, 3배 이렇게 커지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섣부른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거에도 뭐 우리는 그런 현상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년, 3년 걸리면서 이제 시장이 검증을 받겠죠. 그 전에는 이익이나 이렇게 숫자가 많이 들어오기 전에 주가는 먼저 달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확신할 필요도 너무 뭐 조기에 섣부른 판단을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IT 소부장은 조금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은 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누가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없죠. 뭐 아주 싸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비싸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IT 소부장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IT 소부장들은 비싼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골라야 되겠죠. 저는 좀 골라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를 고를 거냐? 그러면 HBM 관련된 뭐 장비, 특히 뭐 후공정에서 뭐 TSV나 뭐 미세공정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쪽의 장비 회사들을 많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점점 고난이로 가면 갈수록 검사하고 이런 장비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한미 반도체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뭐 희노애락을 지금 다 겪고 있으실 텐데 본딩 장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HBM 공정 이 반도체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각광받았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소부장이 다 수혜를 본다 거기는 아닐 것 같고요. 일부 소부장 중에서 HBM 그리고 이게 앞으로 기술적인 난이도 이게 더 초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만 좀 쳐다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올라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돼 있고 그게 사이클이 27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유지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27년 하반기부터는 좀 이제 느그러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급하게 올라갈 때는 항상 기술적인 조정도 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과거의 전통적인 완성차가 아니라 이제는 현장에서 피지컬 AI를 구현하는 그런 이제 회사로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완성차 업체의 밸류에이션은 PER 기준으로 5배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대차가 어느 정도 리레이팅의 이제 트랙을 탔기 때문에 현재는 5배였던 현대차의 주식이 이제는 16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16배가 여기서 이제 그칠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하드웨어적으로는 사실은 로봇 그러면은 현대차의 로봇이 뭐 테슬라의 로봇보다 더 저는 성능이 좋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미국에 이제 테슬라가 있습니다만은 그쪽은 아까 말씀드린 PER을 기준으로 볼 때는 200배가 넘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이제 거래되고 있어요. 물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로봇만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만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 자율주행 밸류도 들어와 있고 거기에 뭐 ESS 밸류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밸류가 같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스페이스X 관련돼서 기대감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차가 받는 16배라는 PER은 더 확장되고 더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 그룹을 그런 면에서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이제 업체가 된다라는 면에서 좀 봐주고 싶고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의 보너스죠. 지금 이제 버스턴 다이내믹스가 곧 이제 IPO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지분 가치 상승 그런 것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과거의 생각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피지컬 AI의 아주 대명사격인 이제 기업으로 탈바꿈할 거다.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은 뭐 현대차를 포함해서 기아, 모비스, 글로비스, 뭐 현대오토에버 다 해도 전체 시총의 5% 안쪽인데 앞으로는 5%를 넘어서 1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좀 겁나고 내려와도 또 겁나는 게 사람의 심리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한 번에 현대차가 됐든 뭐 관련주 로봇 업체가 됐든 한 번에 주식을 뭐 투자를 다 한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어느 정도 분할을 해서 계속 이제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뭐 그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11일선이나 21선 그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만약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냥 눈 딱 감고 들어가시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행동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랠리를 지난 1년 넘게 이렇게 펼치는 가운데 항상 어땠습니까? 바이 더 딥 아니었습니까? 바이 더 딥.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거기서 사면은 계속 올랐잖아요. 그게 이제 랠리를 할 때의 특징이거든요. 현대차가 여기서 만약에 이 추세를 깨고 저 밑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생각을 저와 이제 같이 하신다면은 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조금씩 계속 모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장기적으로 그게 이제 로봇이 다 개화되고 피지컬 AI가 개화될 때쯤이면 상당한 주가 상승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장 업종이다라는 데서는 조선, 방산, 원전 모두 공이 맞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벌써 2년 전, 3년 전부터 주가는 먼저 막 움직였지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주가가 이제 고공권에 와 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방원 앞으로도 좋을 수가 있죠. 조선으로 치면은 이제까지 저가형 이런 이제 수주가 이제 다 끝났고 이제는 고마진의 이제 그런 양질의 이런 이제 매출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친환경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수주를 하면서 마진이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좋게 보는 이제 분야가 맞습니다. 그리고 방산도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미국이란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의 K방산의 위상은 뭐 전 세계가 다 이제는 아는 사람 다 아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핵 뭐 잠수함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의 또 역량 그리고
방산의 역량을 다 이제 넣을 수는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래서 방산도 앞으로 뭐 이익도 좋고 계속 성장하는 이제 테마가 맞습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은 미국 시장이 이제는 열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1년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AI 관련돼 가지고 결국은 원전의 중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그쪽에서의 이제 그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그쪽 관련주들이 계속 이제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그 수행 능력이 가장 우수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원전 할 것 없이 앞으로 시황이 엄청나게 좋을 거고 그 사이클을 온전히 우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은 저는 확실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주가가 2, 3년 전부터 너무 먼저 달려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 방산, 원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좀 이 반도체 가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 거는 주가가 오히려 뒤로 가는 느낌이야. 고점 대비해서 벌써 한 15% 전으로 지금 밀려난 조방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보실 때는 업황 VS 해가지고 가치, 밸류에이션을 꼭 보면서 이제 투자 판단을 하셔라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다거나 한국 주식 투자 비중 25% 정도로 이제 그걸 맞춰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뭐 긍정적이죠.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이나 금액적으로는 추가로 살 돈은 집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새로의 국민연금이 추가로 매수 들어오는 자금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심적으로는 이제 팔 물량이 안 나오는구나 이런 이제 심적인 이제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자금적으로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6월에 MSCI DM이죠. 선진국 지수의 워치리스트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12년째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로 계속 못 올라가고 있었던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작년, 금년 이제 지금 5월 현재까지 아주 시장이 되게 좋았고 정부도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못 갖췄던 제도적인 이런 거를 이제 보완책을 지금 계속적으로 마련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이 이런 제도적인 거를 마련했다고 해서 MSCI가 좋아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한국 시장을 접근함에 있어서 내가 편하다. 뭐 괜찮다. 24시간 완시장 열려 있고 언제든지 뭐 외국인 등록이 수월하고 언제든지 뭐 배당 관련 시스템이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영문 공시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그럼 느낄 때 그런 게 이제 허용이 될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영문 공시 시스템이 지금 잘 돼 있다라는 거를 좀 들은 바가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선진국의 배당 시스템 이런 거에 액세스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최근에 일어나는 걸 보면 외환 시장이나 이런 게 뭐 조금 더 개방될 가능성이 크다. 역의 외환 시장이죠.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인터랙티브 브로커를 이제 삼성증권과 연계해가지고 외국에서 있는 그 투자자들이 과거에 그런 등록 절차가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현지에서 우리 시장을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렸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등재가 워치리스트에 등재됐다고 해서 반드시 뭐 1년 차나 2년 차에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 MSCI 관계자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제도적으로 더 보완될 게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를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보고 뭐 스페이스 X도 이제 6월 달에 곧 이제 IPO 한다고 하지요. 뭐 오픈 AI, 엔트로픽 지금 다 줄줄이 이제 하반기에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IPO가 이렇게 대규모로 되면은 거기에 이제 공모에 다 이제 참여하려고 미리미리 자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것저것 이제 많이 이제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많이 팔고 나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물론 그런 자금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MSCI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자금은
MSCI EM에서 돈을 뽑아서 MSCI 뭐 DM이 속한 미국으로 가는 거는 사실 그거는 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미국에서 내에서 아니면 DM 마켓 내에서 그 MSCI DM을 추종하는 그런 자금들은 그 안에서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많이 팔고 있는 게 스페이스 X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외국인들은 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